안녕하세요. 온라인상의 다양한 이슈와 의견을 살펴보는 방송 버즈여론의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기자입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나 이슈와 이야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 온라인에서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와 또 네티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천둥 치는 곳도 있고요. 또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었고요. 회오리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이 짓궂은 날씨 때문에 고생한 경험 많으실 텐데요. 김현태 기자는 어땠나요? 네, 예전에 제가 중학교 학원을 다닐 때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모시라는 옷을 입었었는데 이 모시 옷을 입고 우산 없이 나갔다가 이 비에 흠뻑 젖어서 제 속옷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그 경우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 급속하게 친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시는 어떤 이유로 입게 됐나요? 네, 모시는 아시다시피 보온성과 통풍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 견마, 면모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게 즐겨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것을 사랑하는 김현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버즈여론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상의 네티즌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바뀌니까 어떠세요? 네.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죠. 뽕나무 상자에 밭전자, 그리고 푸를 벽자에 바다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 엄청난 변화를 뜻하는데, 이 개인적으로 버즈여론 여태까지 꽉 막혀있던 스튜디오에서 이제는 보시다시피 주위가 유리로 된 투명한 공간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시원한 느낌으로 시원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는 그렇게 바뀌었고요.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 등록된 최신 기사를 살펴보면서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의견에 댓글이 달렸을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버즈여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이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 네이버 포털의 뉴스홈으로 이동을 하면 섹션별, 연령별, 남녀별로 이 가장 많이 조회가 된 뉴스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섹션별 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섹션별 뉴스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치, 경제, 연예, 사회 등 그런 몇 가지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버즈여론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섹션의 상위 4가지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볼 부분이 많이 본 뉴스죠? 네, 많이 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정치 부분은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부분, 먼저 이 3가지 기사가 있는데, 문창극 위안부 논란에 진정한 사과 중요하다는 취지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새 총리 지명자 문창극 후보의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짤막하게 한 문장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문 후보자의 과거 칼럼과 강의에서 논란이 되는 위안부 발언과 관련해서 일본 측의 형식적이고 말뿐인 사과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더욱 중요하다는 취지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떠한 댓글이 달렸는지 댓글도 함께 보시죠. 네, 댓글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데 댓글이 지금 어디 있나요? 댓글이 어디 있을까요? 네, 가장 위로 올라가서 네. 6,641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는데 클릭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호감순으로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와서 말 바꾼다고 해결이 됩니까? 얼마 전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라는 댓글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정씨 아들보다 더하네. 국민이 아무리 미개하게 보여도 너는 아니여. 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 댓글에 대해서는 6,377분이 공감을 표현해 주셨네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해 주셨고요. 참고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댓글도 6,889분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생 거짓말을 총리는 하고 싶은 모양이지라는 댓글이 이어졌고요. 이 총 5,200
82분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풍자를 하시는 것 같죠? 노래를 이랬다가 한번, 네. 저랬다가 왔다 갔다 싸이의 새 가사를 인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본 그 위안부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댓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아, 정말 창피해 죽겠다 당신 때문에 1185분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그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댓글이죠. 하루 종일 변명거리만 생각했지 위안부 할머니들 찾아뵐 용기는 없을 테고 말야. 아니 보기 싫겠지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댓글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또 정치 섹션의 다음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클릭해 보면요. 네, 친정체제 강화 개각 속도감 있는 국정 추진이라는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지명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13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는 내용입니다. 2기 내각의 출범과 함께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 쇄신은 마무리됐다. 지난 1일 발표된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까지 포함하면 17개 부처 장관 중 8명이 교체된 중폭의 개각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40개의 댓글이 달렸고요. 네. 호감 순으로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친청이 아니고 친일 아니야? 조선총독부 총리라는 조금 이번 인사 개각 관련된 비꼬는 그런 댓글이었고요. 총 590분이 공감을 표현해 주셨네요. 네. 그 여기 달린 답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답글 31개가 달렸고요. 네. 자, 첫 번째 댓글이 좀 재밌는데요. 네.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죠. 네. 내 귀에 캔디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답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전라도가 간첩이면 전라도 군인들은 다 간첩이게 왜 아주 북한이 전라도에서 시작됐다고 하지? 라는 댓글이 있네요. 어느 지역 말투인가요? 네, 전라도 사투리를 나름 흉내 내려고 했는데 네. 이것은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도대체 어느 나라 사투리입니까? 네, 다음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맞는 말, 김정일이 김대중과 같은 고향길이 어쩌고 하면서 전주 사람인 걸 엄청 강조함. 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더 재밌는 댓글이 있어요. 비공감인데 실수로 공감 눌렀다. 아하, 이런 분들. 저는 이게 네.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그나마 좀 화면이 큰데 아이폰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화면이 조금 작기 때문에 사실 A를 누르려다가 B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다음 답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정일이 전주 사람이란 건 태어나서 이래 처음 들어보네. 크크. 차라리 뉴욕 출신이라고 하지 왜? 크크. 진짜 선동도 어지간하면 넘어가는데 배충이들 급하다고 갈수록 어이가 없는 무리수를 두는 것 보면 참이라는 답글이 이어졌고요. 네. 이번 인사 개각과 관련된 조금 부정적인 답글 그것을 그리고 또 비꼬는 좀 풍자하는 답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 웃긴 사람 일세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황이랑 똑같죠? 비공감인데 공감이라고 눌렀다. 혹시 네. 아이폰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네, 지금 아이폰 사용한 지 벌써 약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3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저는 적응 중입니다. 아직도. 네, 아직도. 쭉쭉 한번 네. 읽어볼까요? 네. 답글은 끝났나요? 네, 끝난 네. 것 같고요. 다시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5년 동안 할 일 일본에게 독도를 넘겨줄 것이라고 조금 강한 비판을 네. 했죠. 그리고 수국 꼴통 중에서 설마 진짜 친일까지 할 줄은 몰랐다. 역시나 인사 개각 관련해서 댓글이 네. 나왔고요.
국가적 수치감이 느껴지고 역사 앞에 부끄럽다라는 의견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네, 공감이 99분. 네. 이것에 대한 댓글도 많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답답하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네. 남겨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조금 답답하다 아니면 또 부정적인 답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첫 번째 기사 역시나 문창극 후보 총리 예정자 관련한 기사고 또 연이어서 인사개각 관련 뉴스. 아무래도 그 세월호 사건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 이래 40여일간 국무총리석이 공석이었는데 네. 또 이렇게 인사총리 후보자가 아무래도 많은 무리를 빚고 있다 보니 국민분들께서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사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네. 돌아가서 그 사이에 순위가 바뀌었네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기사는 계속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기사가 세 번째로 내려갔고 네, 2위가 갑자기 네. 바뀌었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한번 볼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교체 영순위서 유임, 진정성으로 살아남은 이주영이라는 기사고요. 짤막하게 첫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6.13 개각 명단에서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함께 교체 대상 영순이었는데 강 장관은 예상대로 경질됐지만 이 장관은 유임됐다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가 걸걸한데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수십 명의 그리고 수천 명의 시민 여러분들을 인터뷰하고 와서 네. 목소리가 걸걸한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군요, 오늘. 네, 사진이 나오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네. 사진인 것 같고요.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댓글이 236개가 달렸네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감 순으로 댓글을 살펴보고요. 당신과 같은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한 부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선 진흙 위에 핀 연꽃과 같은 존재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누리당은 싫지만 당신만은 비록 주무부처 장관이지만 시름에 젖은 가족과 함께 하시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다는 댓글 중 유일하게 욕을 하지 않는 글인 것 같네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고 네, 지금까지 본 네. 댓글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네, 긍정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그 공감도 745분이 해주셨네요. 네, 두 번째 댓글은 진짜 간만에 공직자다운 공무원을 보내 저런 정신머리를 네. 가진 공직자들이 많아야 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역시나 격려의 하셨습니다. 말씀. 네, 사표부터 던진 인간이랑은 다르네라는 댓글이 있었고 사표부터 던진 인간이랑은 다르네 뭔가 좀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은데요. 답글 한번 볼까요? 네, 답글 5개가 달렸고요. 사표는 던졌지만 지금도 팽목항에서 유가족이랑 같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네 네, 라고 하셨고요. 네. 사표를 왜 던졌는지를 생각해야지 지금 총리 후보자들보단 전 총리가 별탈 없이 총리된 거 보면 나름 정직한 인물인 것 같은데 라는 답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운도 조금 없지만 장관 되자마자 바로 세월호가 터졌으니 그래서 하는 말 정신 가다듬고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관피와 척결에 힘써 주시길 바라는 생각이네 그려 역시나 그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경질시키지 마세요. 이런 네. 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달아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뭐 공직사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시니까 네. 또 비난만은 하지 말고 우리가 또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자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오래 하셔서 해수부의 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는 역시나
격려, 응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리더입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 댓글 내용들이 다 굉장히 훈훈하네요. 네, 훈훈한 댓글이 있고요. 자, 그럼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세 건의 기사를 봤는데요. 네. 더보기로 들어가서 계속 기사를 보시죠. 네. 더보기를 들어가서 정치 섹션 기사를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기사들이 순위권을 차지했을까요? 지금 네 번째 기사는 박의 묘수 수염 기른 해수부 장관은 유임. 네, 이게 지금 2번 조금, 기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또 기타. 5번 기사 한번 볼까요? 네. ICC 천안함 연평도 전쟁 범죄 아니다. 결론 낸 듯이라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사건의 전쟁 범죄로 인정할 만한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입니다. 330개 댓글이 달렸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 그럼 애들 소꿉장난이냐? 군인, 민간인이 죽어 나갔는데 라는 댓글이 네. 가장 많은 공감수를 얻었습니다. 네, 428분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뭐가 전쟁 범죄냐? ICC마저 조금 잘 안 돌아가는구나라는 기사가 있고 댓글이 있고요. 아무래도 천안함 사건 우리 국민들에겐 좀 뼈아픈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인데 ICC가 전쟁 범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 네티즌 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뒷돈 받았나?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네. 연평도가 무인도도 아니고 사람 사는 섬에 폭격하는데 죽일 의도가 없다고 한다. 이런 댓글도 있네요. 네. 네, JI 풍년이네요라는 댓글도 있고요. 그럼 전쟁 범죄 아니고 전쟁 놀이였니? 네, 역시나 부정적이고. 우리도 백발만 쏘면 안 되나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사실 천안함 폭격과 관련돼서 또 특히나 연평도 사건 때 저희가 먼저 맞고 공격을 좀 제대로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것에 대한 댓글이었던 것 같고요. 네. 소유하고 있는 국토에 군인은 그렇다 쳐도 민간인이 죽고 국토를 직접적으로 조준 사격했는데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역시나 그 ICC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인정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민간인 2명이 포탄으로 인해 사망했으면 충분한 증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표현해 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런 분을 의견을 나타내 주셨고요. 네, 힘없는 우리나라가 너무 슬프다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18분이 공감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야 그래? 우리도 도발 좀 하자. 그럼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전쟁도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역시나 뭔가 우리가 당하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또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 네, 6위 기사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관한 기사고요. 네. 네, 7위도 마찬가지입니다. 8위도 마찬가지네요. 네. 9위는 내각에 관한 기사고요. 네, 지금 1위부터 9위까지 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혹은 기타 내각 관련 인사 개혁 관련된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자, 12위부터 30위까지 또 기타 정치 관련된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 한번 더 볼까요? 네. 730 재보궐선거에 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730 재보궐선거 헤드라인은 여야 과반 의석 쟁탈전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에 이어 청와대 개편 인사,
대법원의 최종 유죄 선고 등으로 인해 현직 의원의 궐석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730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도 하나둘 늘어나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네, 이 위쪽에 보면 어느 정도 인원을 네. 뽑는지 나와 있는데요. 예. 현재 제적 의석 수가 총 285석이고 네. 새누리당이 148석, 새정치민주연합이 126석이네요. 네. 자, 이 기사와 관련된 댓글 총 110분이 달아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의견이 남겨져 있을까요? 이번 선거는 문창극 후보가 판결할 겁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190분이 공감을 하셨네요. 네, 역시나 뭐 재보궐 선거 관련된 기사지만 이 문창극 후보 역시나 그 인사 개각 관련된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 댓글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투표 잘하자 보수고 진보고를 떠나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국정만 한국이지 머리는 일본 극우보다 더 악랄한 친일파들이 나라 접수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댓글을 살펴보면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문창극 후보자가 극우라고 또 우리 네티즌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역시나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최근 발언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관련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최근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고 또 그에 따른 부적절한 언급이 이어지면서 이 관련된 이슈와 또 관련된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정치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경제 섹션으로 넘어가 봅니다. 경제 면에서는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제목은 3주택자도 분리과세, 현행 종합과세에서 후퇴이고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일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주택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소득 취지와 방향이 훼손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댓글을 한번 봐야겠죠? 네. 총 209건이네요. 네. 209개의 댓글이 달려 있고요. 호감 순으로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댓글은 앞으로 전세는 점점 없어지고 그나마 있는 전세도 반전세로 전환되고 월세는 세금만큼 올라갈 게 뻔한데 서민만 죽으라는 거네. 이런 내용의 댓글이 총 281분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전세에서 탈출을 못했거든요. 내 집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전세마저 구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월세로 들어가자니 제가 전세로 이사 오기 전에 월세를 냈었는데 제 월급의 50%를 이제 월세로 냈으니까 그렇다면 제 월급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뭐 어쨌든 너무나 힘들게 생활을 했고 월세를 50% 내고 나니까 생활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의견에 저도 많은 공감이 됩니다. 전세로 전환을 하시고 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요? 네, 전세로 전환하고 나서 그 50%가 남는데 그 돈을 또다시 일부를 또 뭐 저금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전에 벌어놨던 돈 헐어 쓰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댓글을 보겠습니다. 없던 걸로 해라 그냥. 이따위 정책에 무슨 부동산 활성화냐. 임대, 주인 다 죽이겠구만 하는 분도 있었고요. 네. 요 의견 관련해서 하나 또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방금 이 의견이죠? 예. 네. 그 월세 관련해서 이제 그 월세 세입자가 그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월 얼마씩 그 집주인에게 냈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집주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한때 그 뭐 정책으로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제 자신은 세입자 입장으로서 그렇게 신고를 하면 뭐 신고를 하기보다 이제 보고를 나라에 하면
조금 그 월세를 줄일 수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불이익이 집주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겁이 나서 사실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졌었는데 뭐 비슷한 뉘앙스의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계속해서 댓글을 보면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금만 늘어나고 그냥 월급 다 가져가고 쌀 배급이나 줘라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렇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을까요? 네. 이 댓글에 달린 답글을 한번 볼까요? 한 건이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굿 일침. 네, 아주 좋은 일침을 가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셨네요. 네. 네. 다시 댓글로 돌아가서 양도세 자체를 없애라. 부동산 침체기 저금리 시대다. 세상 바뀌는 것도 모르냐. 뭐 이렇게 남겨주신 네. 분도 있었어요. 언제는 임대업자 우대한다고 임대사업 하라고 난리더니만 이래서 정부를 못 믿는 거지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또 네. 뭐 의견 그러니까 이런 있으신가요? 댓글을 달린 이유가 사실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고 네.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흥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규제를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는 것도 있는데 사실 집을 사고 팔고 또 세입해야 하고 전세를 빌려야 하는 임차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주 바뀌다 보면 사실 그 주택 마련 혹은 주택 구매 혹은 주택 거주 계획을 쉽사리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댓글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제 계획을 좀 예. 이렇게 길게 보고 잡아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네, 계속 수정을 해야 하니까 네, 참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박주영 앵커는 언제 집을 마련하셨죠?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픈 저 곳을 찌르시네요. 벌써 마련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현 정부 하면 생각나는 것, 세금 쥐어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34분이 공감을 하셨고요. 네, 그 와중에 3분이 반대 의견을 표현해 주셨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주택 수보단 금액을 더 따져야 할 것 같다. 20억짜리 세 채랑 1억짜리 세 채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서울과 네. 지방의 격차도 있고 라는 의견 표현해 주신 분도 있어요. 네. 그 과세 기준 관련해서 지금 뭐 네.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그 금액으로 하냐에 관련된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 네. 볼까요? 네. 자, 2위를 차지한 기사는 어떤 내용일지 보겠습니다. 제목이 떠나는 현오석, 공직자 늘 국민 만족시켜야 국민의 미안함 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오석 부총리 겸 지금 보이시는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강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 1년여간의 소회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공직자는 늘 국민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네, 271건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호감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 그만두면 꼭 빚내서 아파트 사시고 이자 갚을 돈으로 소비 활동하세요. 장관 출신이 자기 말대로 애국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장관이 사실은 그 서민들의 생활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서민을 위로하는 듯한 그런 언급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이 547분이 해주셨네요. 네, 이 댓글에 25개의 답글이 또 달렸어요. 한번 네. 볼게요. 현오석이 무능의 상징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네. 현 부총리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위치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의견도 있고요. 또 네. 좀 비판을 하는 의견도 있고요. 네. 이 정도로 보고요. 다시 댓글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네, 나라빚 3,000조는 갚고 떠나세요 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이고, 네. 이 우리나라 빚이 네. 사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뭐 2060년, 2070년에는 국민연금이 바닥이 난다. 아, 이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가다가는 조금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많은 지식이 갖고 계시네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네. 얕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일부는 그냥 운으로만 받아주시고 실제는 우리 네티즌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네. 찾아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 한번 보시죠. 잘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카드 정보 유출 사건 때 정보 제공 동의해준 사람도 문제라고 했던 분 아니신가 하신 분도 있어요.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하나만 더 보시죠. 어떤 댓글 읽어주시겠어요? 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항상 자기들 이해 타산부터 따지고 정책을 펼치니 이 나라가 현 상황이 아니냐, 부동산이나 김영란법 이런 것만 봐도 이해득실에 움직이는 뭐 안 좋은 무리들이라는 네. 댓글이 있었네요. 특히 이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이제 그 부정청탁 금지 및 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 계신 네. 분들의 이런 부정청탁, 민관 유착이나 정경 유착, 정관 유착을 금하기 위한 법인데 사실 뭐 6월 달에 통과시키겠다 이러면서 사실 작년인가 이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신속하게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통과돼야 하는 법들이 지연돼 왔던 점에 근거해서 네. 이런 좀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댓글은 이 정도로 보고요. 3위를 차지한 기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장 바뀐 경제팀 정책 방향 어떻게?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경제팀을 이끌 새 인물에 삼선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네,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은 웃고 서민들은 눈물 지을 듯이라는 내용의 댓글에 118분이 공감을 표현해 주셨어요. 네. 네, 대선 때 투표 잘못한 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건가?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네. 부동산 경제를 살리기 전에는 절대 내수 회복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해 주신 분도 있고요. 네. 좀 힘들어도 대다수 국민들이 호감 갖는 그런 신선한 사람을 찾아서 앉히면 안 될까? 나 살기도 힘이 드는데 나라까지 이렇게 어수선하니 정말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 국무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이번에 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도 이 새누리당 쪽 인사를 발탁을 함으로써 뭔가 좀 보수 쪽 인사들이 좀 많이 그 박근혜 친박근혜 쪽 계열에 앉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댓글 좀 안타까워하시는 댓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비난의 댓글보다도 네. 이런 댓글이 더 마음이 아픈 건 왜일까요?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조금 국가 대개조라는 말을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자리에 신규 인사 발탁 그 임명부들을 보면 뭐 이미 알고 있던 특히나 최경환 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 또 그렇고 해서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수장 바뀐다고 뭔가 변화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 이런 걸 믿는다는 건 21세기 문맹이 따로 없는 거다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댓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경제 관련된 기사 3가지를 봤는데 네. 네, 어떠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시민분들께 가장 많이 와닿는 정책이 확실하게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주거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큰 이슈죠. 우리 시민 그리고 국민분들께는 가장 네.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많이 본 뉴스 1위에 지금 링크돼 있는 것 같고요. 또 2번, 3번 지금 방금 전에 그 3번 뉴스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네. 여튼 2번 관련해서 이제 경제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됐고 그것 관련돼서 2, 3위에 기사가 링크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순위가 바뀌었어요. 네. 3위 기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소득 연 1,920만 원, 다주택자 세가 200만 원 줄어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네. 주택수와 관계없이 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고 과세 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오는 2016년 말까지 3년 늘어났다. 다만 2주택자 전세 과세는 당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 가장 처음에 봤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예. 네. 댓글을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요. 네. 세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면 뭐하러 복잡한 정책을 시행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2주택자 뭐 과세 네. 그리고 분리 과세라는 용어도 사실 굉장히 조금 어렵고 복잡한데 이 서민분들께서도 그렇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바뀌니까 이러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보증금 많아지면 집 못 구하는 서민 많을 듯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14%의 분리과세 현실성 있는 정책일까?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 보증금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 관련해서 예전에 네. 뭐 예전은 아니죠. 제가 전세 집을 지금은 마련을 했지만 막 한창 부동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뭐 전세금이 집 전체 금액이 뭐 70%, 80%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럴 것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보태서 아예 집을 사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나. 그 보증금 때문에 집을 못 구하겠다. 사실 그 보증금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아예 새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의견을 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 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네. 이제 보증금으로 이제 월세를 예. 얻어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은 네, 기분이 좋지 않아지는 기사가 아닌가 예,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회면이죠. 자, 네. 사회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자, 사회면 첫 기사. 지하철에서 7천여만 원 습득 20대 주인에게 돌려줘. 이런 기사는 네.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사인데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네, 저는 농담이었고요. 네. 착하게 살겠습니다. 자, 지하철서 7천여만 원 습득 20대 주인에게 돌려줘라는 헤드라인 기사고요. 이 서울 성동경찰서는 28살 김미원 씨가 습득물 신고를 했던 현금 7천여만 원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면요. 김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준 봉투에 7,6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을 다시 찾은 48살 이모 씨는 전세금으로 빌렸던 돈을 갚으러 가는 길에 이 실수로 돈을 떨어뜨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서에서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습득한 돈의 주인을 찾아준 김 씨에게 거듭 감사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는 기사였고요. 네. 굉장히 훈훈한 기사네요. 그러게요. 네. 박정 앵커는 돈을 주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네. 주세요. 솔직히 예, 솔직히. 큰 돈을 준 적은 없습니다. 네. 1,000원, 예. 가장 컸던 금액이 10,000원인데요. 네. 그날은 이제 공돈이 생기는 날이었죠. 역시 개인적으로 썼다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제 경험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자, 댓글 1680개 네, 많이 나왔고요. 달렸네요. 네. 역시나 호감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 왜 나와? 그거랑 관계가 있냐?
라는 댓글이 있었고 공감 4,358분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네. 답글을 한번 살펴보죠. 네. 83개나 달렸어요. 네, 관계가 있지. 음. 돈을 습득해서 가졌을 때 재산에 따라 상대적인 만족도가 다른 건데 라고 하신 분도 있네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10,000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00원을 줬으면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네. 10,000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9,000원을 줬으면 정말 대박이라고 외치겠죠. 어우, 네. 와닿는 비유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애들이 너무 많다라고 일침을 가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댓글 관련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비꼬면서 답글을 달아주셨고요. 기사 자체가 음. 의로운 사람을 실명까지 보이며 순식간에 가난한 사람을 만들고 네. 가난한 사람은 유혹에 현혹되기 쉽다는 일반화를 해버렸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네, 뭔가 다음 말이 네. 나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끊어버렸네요. 네, 누가요? 네, 우리 박정혜 선생님이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답글을 살펴보면 기자 생각엔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큰돈에 욕심 가지지 않은 멋진 청년임을 더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지. 범죄를 할 때도 범죄자 입장에서 가난한 형편, 돈이 필요해서 이런 수식어를 안 갖다 붙인 적이 없잖아라는 의견이었는데 네. 이 기사 내용에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뭐 돈을 돌려줬다 이런 멘트 때문에 이런 문구 때문에 옥신각신 관련 다양한 의견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참 사람 생각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위에 네. 딱 4글자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예, 예. 견물생심하셨습니다. 아, 견물생심 역시나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라는 뜻이죠. 네. 저도 항상 그 길을 가다가 심지어는 100원짜리에도 목숨을 걸고 주려고 노력했던 게 있는데 그 이마트에 가면 왜 그 카트를 뽑을 때 100원을 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밑에 바닥에 제가 100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네.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바로 주워서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셨나요? 카트에 꽂으셨나요? 네, 주머니에 넣어서 이마트에 있는 그 저금통 우리 부르유톱기에 넣었습니다. 결론은 항상 훈훈하게. 사실 확인은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니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믿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사회 기사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섹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섹션은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통을 넘어드리고요. 네. 자, 생활 섹션에는 어떤 기사들이 탑 3를 차지했을까요? 먼저 1위 기사입니다. 네, 제목이 유명인 이름, 사진뿐만 아니라 말투, 유행어도 보호 대상, 퍼블리시티권이 뭐기에 거세지는 논란인데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로큰롤의 전설 엘비스 프레슬리의 2013년 사후 수입은 578억 원. 2009년에 사망한 마이클 잭슨의 사후 수입은 생전 수입보다 많아서 작년에 1,680억 원에 달했다로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네, 네, 이 퍼블리시티권, 이 사후 유명인 수입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퍼블리시티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네. 아직은 법 문안이 정해지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소송마다 권리의 인정 여부 판결이 엇갈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네. 기사에는 어떤 내용의 댓글이 달렸을까요? 197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음. 댓글입니다. 정준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자기를 본딴 캐릭터 만들어서 움직이는 배경화면 같은 거 팔아서 소송을 걸었다. 지금으로 치자면 정준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준하 본딴 캐릭터를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카톡에서 팔고 있는 꼴이다 네. 라고 하셨어요. 이 답글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볼까요? 네. 그건 정준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을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정당한 겁니다.
라고 반박하신 분도 있고요. 네.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다시 댓글로 넘어갑니다. 연예인이 일반인 따라하면 지금의 말투 유행어가 원초적으로 그 사람 것인지 밝히는 게 먼저 아니냐. 연예인들도 일반인 캐릭터로 많이들 먹고 살 텐데? 라고 네. 색다른 시각을 제시해 준 분도 있어요. 네. 사실 뭐 이것과 관련돼서 또 첨예한 뭐 논란이 오가고 있는 게 패러디라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연예인들의 이름이나 그 얼굴 혹은 그 관련된 자산, 유행어 같은 것을 함부로 네. 기타 상업적인 용도로 썼을 때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그 강남 스타일 기억나십니까? 2012년도에 아주 세계에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켰던 싸이의 곡이었는데 노래요? 네. 사실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는 패러디가 정말 수백 편이 나왔는데 뭐 싸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저작권 침해라든가 이런 소송을 걸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물론 당시 그 패러디물이 기타 다른 상업 용도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 재미로 또 싸이의 곡을 오히려 널리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뭐 이 기사와 관련돼서 그러나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라든가 기타 뭐 관련된 이름을 기타 상업적 용도로 썼을 때는 네.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요즘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네. 본인들이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뭐 유튜브 같은 사이트에 올리잖아요. 네.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또 유희의 목적으로 올리는 것이지 네. 그걸 이용해서 뭐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세종대왕 너희네들 한국말 쓰지 마라. 내 퍼블리시티권이다라고 좀 네, 재미있는 이야기 남겨주셨어요. 네, 사실 굉장히 웃긴 댓글입니다. 지금 읽어주시면서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 게 역력했는데 네. 웃긴 댓글, 뭐 웃긴데 웃어야죠. 네. 시원하게 아니, 한번 웃을까요? 네, 아니 정말 웃겼어요. 아, 근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네티즌 분들이 굉장히 참 기발하시죠. 댓글을, 네, 잘 쓰시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댓글의 답글이 궁금해지는데 한번 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이죠? 그건 무난했잖아요. 네. 네. 쓰라는 취지로 만든 걸 쓰지 말라고 갖다 붙이는 클라스. 네, 약간 하신 비유가 분들.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네. 뉘앙스였고요. 조금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쯤에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좀 무심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유행어는 국민들이 사용해 줌으로써 유행하는 건데 그걸 막으면 웃기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네. 말투와 제스처는 애매하지 않나.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판단이 가능하긴 한가 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의리 따라하면 벌금 낸다 그 말 아닌? 사실 뭐 김보성 씨가 의리라는 CF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의리라는 말은 사실 뭐 김보성 씨가 뭐 난다라면 의리라고 하기도 했지만 사실 네. 일상생활에서 뭐 친구들끼리도 의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딱 엮어가지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판가름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초에 이 유행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네. 함께 이제 쓰기 때문에 유행이 되는 건데 그렇죠. 좀 애매합니다. 네, 애매하죠. 네. 이 애매합니다라는 말 또한 유행어 아닌가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혹시 어디서 나왔나요? 네. 네? 애매합니다라는 유행어가 어디서 나왔죠?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가 있지 않았었나요? 네, 정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애정남 모르세요? 네, 제가 텔레비전을 잘 못 보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 말에 네. 공감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유행어를 따라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럼 그게 유행어인가 아하, 하셨어요. 그렇죠. 성형수술 하러 가서 김태희처럼 해주세요. 이것도 김태희한테 저작권료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네.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댓글에 어떤 답글이 달렸을까요?
보겠습니다. 네. 병원이 김태희 허락 없이 김태희처럼 만들어준다고 음. 광고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합의 없이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읽을 줄만 알았지 뜻을 모르네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 없이 상업적으로 네. 쓰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좀 해답이 조금 나오네요. 예, 예. 합의하고 또 상업적으로 허락 없이 쓰지 말라. 네. 뭐 그 이런 상업적으로 것 쓰려면 같은데. 합의를 해라라는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범위가 너무 넓다 하신 분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그 아이폰으로 쓰고 있기 네. 때문에 가로 세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숙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박주영 앵커는 아이폰 5S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셨죠? 네, 소문 다 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숨길 수 없네요. 네, 써달라고 애원해도 안 쓴다. 연예인들 유행어 만들어야 돈 버는 거 아닌가? 배부른 소리다. 연예인한테 최고의 형벌은 잊혀지는 거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죠. 연예인한테 최고의 형벌은 잊혀지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쓰고 싶은 사람은 오히려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유행어 있으세요?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럴수 이럴수. 김현태 기자야말로 예, 네. 어느 세상에서 오셨나요? 어느 이게 시대에서 오셨나요? 이게 유행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누군지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납니까? 참고로 네. 예전에 그 논스톱에서 양동근 구리구리 양동근 씨가 썼던 유행어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기도 전에 네. 자주 썼던 유행어네요. 아, 그랬군요. 네. 당시 그 양동근과 장나라 커플이 이렇게 커플로 나오면서 제 마음을 좀 안타깝게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그 이후로 네.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신 건 아니죠? 네, 그 이후로 장나라 씨의 그 명랑소녀 성공기를 계속해서 이어봤었죠. 자꾸 아주 오래전 프로그램을 네.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3,000% 빠졌습니다. 김현태 기자 댁에 TV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정말 저희 집에 텔레비전 없어요. 텔레비전 좀 사주세요. 정말 없으신가요? 네, 진짜 없습니다. 정말 없으신가요? 네, 진짜 없습니다. 사주세요. 혹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네. 네,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댓글을 한번 살펴보죠. 이 댓글 김현태 기자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따 연예인이 벼슬이냐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연예인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인데 또 근데 이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아, 유행어를 그렇죠. 쓰는 그럴 때 것에도 이제 합의를 하고 민감하니까. 네. 네, 어떤 음악을 만들어도 세상 어딘가에는 이미 비슷한 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음. 뭘 애써서 만들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걸 또 굳이 찾아서 표절이라고 하겠지라고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요. 네. 맥락에 맞는 댓글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예전에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부러 몰래 표절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본인이 진짜 진실되게 창작을 했는데 그게 정말 타국 혹은 다른 나라의 유행 음악과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네. 조금 많은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연예인들 특히나 그 가수분들께서 이제 곡을 만들으셨을 때 본인이 창작을 했는데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됐었고 혹은 실제로 그 표절을 했는데 그것을 숨기려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서 네.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참 쓰다 보면 네. 본인이 이전에 들었던 음악이 자기도 모르게 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또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데 그 프로이트가 사람의 그 행동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에서 많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무의식 중에 들었던 음악이 이렇게 네.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김현태 기자의 개인적인 가설이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갑자기 너무 어려운 말을 쓰시니까.
뭘 하든 다 네.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계속 보겠습니다. 댓글. 참나 가지가지 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유행어 중 대부분이 이미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다. 보호 대상? 앞으로 유행어도 특허 등록 받겠구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빨리 유행어를 만들어서 특허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댓글을 좀 저희가 많이 봤죠? 네. 네, 이렇게 생활 섹션에 올라와 있는 탑3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치면, 네. 경제, 사회, 생활면에 올라와 있는 이 3순위 기사까지 살펴봤죠. 네.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에서 국민들의 생각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네이버에 보면요. 재미있는 투표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대세 연하남은 누구? 명절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나요? 이렇게 네. 이 네이버 이용자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미 완료가 됐긴 하지만 좀 재밌어 보이는 투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른 주제는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방법은입니다. 한창 이제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네. 어떻게 더위를 이기시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응답해 주신 분이 13,773분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위가 집 나가면 고생, 실내에서 시간 보내기인데요. 43%를 차지했네요. 네. 2위가 찬물로 시원한 샤워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30.2%였습니다. 네. 그 이외에 계곡이나 바다로 떠난다, 이열치열 땀 빼면서 운동한다, 치킨에 맥주를 즐기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어떠세요? 어떤 항목에 제일 애정이 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물로 시원한 샤워가 떠오르고 네. 또 뭐 이게 가장 와닿네요. 뭐 찬물로 시원한 샤워. 예. 많은 분들이 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예. 나는 집에 있겠다 하셨어요. 그렇죠. 뭐 실내에서 그 세숫대에다가 찬물에 얼음 동동 띄워서 발을 네. 담그고 수박을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 뭐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선 노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덥다고 네. 좀 짜증을 내고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네.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진대요. 예, 맞아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시원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대신에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참 모순적인 행동이 하나가 있죠. 부채 있지 않습니까? 더워서 부채질을 하면 얼굴은 시원합니다. 근데 이제 팔이 힘들어지면 다시 땀이 나고 그럼 다시 부채바람에 땀은 날아가고 근데 또 팔이 힘들어지니까 또 땀이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악순환이네요. 네. 참, 여름에 더위를 이제 피해 가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올 여름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버즈 여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포맷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처음 내놓을 때 충격만큼이나 오늘 버즈 여론 세팅장이 바뀌고 또 이 조만한 아이폰을 통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기사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이 동체 시력이라고 할까요? 이 시력이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고요. 또 이 여러 네티즌 분들의 댓글도 같이 보면서 아, 특정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출퇴근하실 때 뭐 네. 집에서나 핸드폰을 꼭 이렇게 손에 쥐시고 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올라왔을까 네. 오늘 방식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읽어드린 댓글을 보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해 혹은 아, 저건 아니지 뭐 네. 이렇게 다양한 좀 어떤 논쟁도 네. 벌이셨을 것 같고요. 네.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어떤 방법으로 버즈 여론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이제 초여름에 들어섰습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질 텐데요. 좀 건강 관리에 유의하는 어떤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새롭고 재미난 댓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